네,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라이트 어라입니다. 오늘은 처음 무대 조명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무대 조명팀의 구성과 무대 조명 설치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조명팀의 구성은 물론 공연장의 무대 조명팀의 구성입니다. 연극이나 뮤지컬, 콘서트도 해당될 수 있고요. 조명팀의 구성은 물론 각각의 공연 분야, 콘서트, 연극, 또 그 조명팀의 주체가 렌탈팀이냐 혹은 디자인 그룹이냐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편적인 기준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근본이 연극 조명을 기반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렌탈이나 콘서트보다는 연극에 좀 더 가깝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성은 크게 첫 번째, 조명을 디자인하는 조명 디자이너, 그리고 그를 돕는 조명 디자인 어시스턴트, 그리고 두 번째로 조명기를 셋업하고 실질적으로 설비를 위한 크루들을 통솔하는 크루 팀장과 실 셋업 작업을 하시는 크루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 조명기를 세팅하고 공연을 위해 콘솔을 컨트롤하고 메모리하는 역할인 콘솔 프로그래머. 예전에는 무빙 콘솔 프로그래머와 아날로그 콘솔 프로그래머가 따로 분리되어서 두 콘솔과 두 프로그래머가 함께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상 혼자서 하나의 콘솔로 메모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겠죠. 옛날에는 아날로그 라이트가 중점이었고 무빙 라이트도 흔치 않았고 기술력으로도 두 개를 따로 하는 게 더 편한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네 번째로, 실제로 공연 때 큐를 진행하고 콘솔을 컨트롤하는 공연 오퍼레이터와 팔로우 스팟을 쓰는 공연회 같은 경우 그 팔로우 스팟을 컨트롤하는 팔로우 스팟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팔로우 스팟이란 사람이 직접 조명기를 켜고 움직여서 콘서트나 뮤지컬에서 주인공이나 보컬을 빛으로 따라다니며 비출 수 있는 이 조명기를 얘기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뮤지컬이나 콘서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들을 이 수동으로 따라다니는 빛을 보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뭔가가 계속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데 컴퓨터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사람이 하는 것 같은 이 인간적인 미가 느껴지는 이 빛줄기, 요걸 느낀 적이 있으실 텐데, 그게 바로 팔로우 스팟 라이트고 그 팔로우 오퍼레이터가 그 팔로우 스팟을 다루고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이 조명팀의 구성이 있는데요. 물론 규모와 예산에 따라서 조명 어시스턴트가 콘솔 프로그래머와 크루 팀장을 겸하기도 하고 공연 오퍼레이터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그 다음에 프로덕션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콘서트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가 따로 없고 콘서트 프로그래머가 디자인과 프로그래머,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모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렌탈 컴퍼니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프리랜서 콘서트 디자이너보다는 대부분 렌탈 팀에 속해 있는 그 오퍼레이터 디자이너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조명팀의 구성을 보았으니 조명을 세팅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조명 디자인 및 사전 준비 과정. 여기에서는 단순히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짜고 그런 과정과 시간뿐만이 아니라 예산을 협의하고 예산에 맞춰서 극장 답사를 하고 장비를 렌탈하거나 규모를 책정하는 제작사와 협의 과정, 그리고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관람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됩니다. 디자인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전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실제로 조명을 걸고 세팅을 하는 셋업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면 회의. 조명기를 세팅하고 셋업하기 위해 라이팅 플랜이라는 조명 도면을 디자인팀을 준비를 해서 공연장으로 셋업을 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셋업을 할 조명 크루들과 극장 또는 공연장의 담당 무대 조명 감독님들과 협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시스턴트나 조명 디자이너는 도면을 크루들과 공연장 감독님들에게 나눠주며 조명팀끼리 조명기를 어떻게 달지 도면을 설명하고 특이사항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지만 상황에 따라 모든 상황을 알아야 하는 무대 감독님은 물론
무대나 다른 파트와의 동시 작업이 있다던가 다른 파트와도 긴밀히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는 각 파트 감독님들과도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와 동시 작업 시 배튼의 위치상 조명기를 먼저 걸고 그 다음에 무대를 걸어야 한다든가 그런 특이사항, 체크사항들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조명기 세팅, 행잉 및 패치인데요. 도면에 맞춰서 조명기를 디자이너가 원하는 위치에 걸고 여기에는 조명기를 걸고 안전고리 체결 등 안전 체크까지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걸고 조명기를 채널 덕트에 패치하는 패치 작업, 수월한 작업과 안전을 위한 선정리 등을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행잉과 패치를 동시에 작업하기도 하고 선 행잉 후에 채널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한 번에 패치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채널이 부족한데 조명기를 많이 걸어서 패치 작업을 신중하게 계산해서 같이 묶어도 되는 채널들을 정리하고 뭐 그런 작업에서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주로 소극장, 그리드형 극장들 뭐 이런 곳들이 많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세 번째, 조명기 액세서리 설치. 조명기를 걸고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부가 설명에 따라서 고복, 컬러 필터, 아이리스, 반도어 등의 액세서리를 설치하는데요. 이 역시 모든 행잉을 마치고 나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한 명의 크루나 어시스턴트가 담당을 해서 다른 크루들이 조명기를 거는 동안 동시에 작업하기도 하고 상황과 효율에 따라서 순서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네, 유도리가 있게 유도리는 쓰면 안 되는 거.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조절을 합니다. 네 번째, 포커싱. 조명기를 다 걸고 무대가 다 완성이 되면 상황에 따라 무대의 완성 전 포커싱을 뭐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무대가 다 완성이 되고 나면 빛을 원하는 대로 디자인대로 맞추고 조절하는 포커싱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다리나 유압 사다리를 이용해서 조명기를 하나씩 켜서 빛을 원하는 크기로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형태로 포커싱을 하게 됩니다. 포커싱 하는 방법과 방식은 조명기마다 상이하며 조명기 기종별 포커싱 방법은 따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무빙 라이트 같은 경우 사람이 직접 만져서 조절하는 건 아니지만 콘솔을 통해서 메모리 때 수월하게 조절하기 위한 몇 가지 자주 쓰는 위치나 크기나 각도 등을 프리셋으로 세팅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뭐 콘서트 같은 경우는 버스킹을 위한 세팅들, 완벽한 콘솔 세팅 등을 맞추고 필요한 것들을 사전 프리셋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배우 스페이싱. 어느 정도 세팅이 완료되면 배우들의 동선을 밟아보거나 러프한 리허설을 하는 시간이 진행되는데요. 이는 공연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게 이루어집니다. 사전 메모리를 다 짜고 난 후에 스페이싱이나 리허설을 하기도 하고 단순 스페이싱을 떠나서 바로 디테일한 리허설을 하면서 동시에 메모리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즉 이제 연출님이 그냥 스페이싱이 아닌 리허설을 그냥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뭐 빛이 어두워지거나 밝아지는 거는 상관하지 않을 테니 천천히 리허설을 하겠다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리허설을 지켜보면서 그때 메모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조명 수정 및 추가. 스페이싱이나 리허설을 진행하면서 조명기를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추가하기도 하고 포커싱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메모리. 이제 실제 공연을 위한 큐나 서브를 메모리하는 메모리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배우 스페이싱 5번, 6번 조명 수정, 7번 메모리의 순서는 상황에 따라 앞뒤가 바뀌기도 하고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주로 콘서트와 같은 버스킹적 요소가 많은 작업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애초에 셋업 전부터 사전 메모리 작업을 해오고 현장에서 리허설과 동시에 라이브로 수정, 진행되기도 합니다. 8번, 테크니컬 리허설. 말 그대로 테크니컬적인 부분에 대한 리허설로 완전히 공연과 같이 하나하나 연기는 중간중간 스킵해서 진행 큐 위주로 진행을 시켜보기도 하고 배우나 공연자가 없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드라이 테크라고 하죠. 그리고 페이퍼 테크라고 해서 페이퍼 큐시트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 무대 감독과 오퍼레이터들만 모여서 연출과 모여서 페이퍼 테크로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9번 드레스 리허설. 최종 리허설로 실제 공연과 같이 모든 걸 준비해서 리허설을 하는 최종 리허설을 이야기합니다.
10번 공연. 두둠. 대망의 공연을 올리게 되는데요. 오퍼레이터는 오퍼실에서 사전 메모리한 작업한 큐를 진행하거나 라이브로 버스킹을 위한 세팅으로 서브나 큐 범프 등의 조합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음악 DJ처럼 오퍼레이터의 즉흥적인 콘솔 컨트롤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로우 라이트 오퍼레이터는 극장 최상부나 공연장 핀타워에 올라가서 공연자를 비추게 되죠. 물론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무대 백스테이지에서 포그머신이나 기계 오작동이나 문제들을 체크하면서 공연 상황을 지켜보거나 전환 라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전환을 하는 데크 담당이 상주를 하기도 해요. 자, 너무 많이 달려왔어요. 오늘은 이렇게 공연을 위해서 조명을 준비하는 구성원들과 이들이 어떤 작업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공연을 완성시키는가를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떠세요? 관심을 가지셨던 것만큼 흥미가 가시나요? 아니면은 생각만 해도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각각의 파트의 사람들마다 다 고충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요. 이 직업으로서 각 분야의 사람이 갖는 고충과 장단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어메이징 라이트의 어라였고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뿅뿅뿅. 안녕.